지난주에는 저희 방송 제작팀인 김혜숙 시인의 시를 낭송 분석해 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박순희 시인의 작품을 소개해 드립니다. 박순희 시인은 등단 경력은 짧은 시인이지만 그의 탄탄한 물력은 이미 상당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시가 기다림 등과 같은 다소 추상적일 수 있는 주제를 일상생활 속의 쉬운 이미지로 풀어내는 능력은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오늘은 박순희 시인께서 자작시 내일은 오지 않는다와 미운 딸, 고운 딸을 직접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김용수 시인과 박순희 시인을 소개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박순희 시인의 시를 소개해 드리는데 우선 소감을 한마디 해 주시죠. 네, 처음으로 제 시를 올립니다. 무척 떨리기도 하지만 이것이 통과 의례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새내기에 불과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난강문화협회 김기원 회장님과 이 방송을 주재하시는 김용수 선생님, 이정님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도 완성되지 못한 것 같고 또 낭송이 다소 서툴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럼 들어가기 전에 네. 우리 난강문화협회 김기원 회장님이 10번째 시집인 시조집 차밭의 퉁소리를 출간하셨거든요. 제가 어제 이 책을 받았는데 우리 회장님이시니까 우리 이 본격적인 대담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시조집에서 시 한 편 발췌해서 낭송을 하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장님 책입니다. 이 선생님하고 박사님 한 번씩 드리고 그 낭송 누가 하죠? 당연히 이정님 선생님께서 하셔야죠. 나한테 하라고 하면 나도 잘하는데. 어떤 시가 좋을까요?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예. 아까 내가 대충 본 게 있는데, 계절 과잉도 다 이렇게 빼고 그냥 이 제목이 그냥 눈에 들어오네요. 마음껏? 마음껏. 100페이지에 100페이지. 마음껏? 이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기 마음껏. 마음껏 웃어보라. 마음을 들면 슬픈다. 이 시가죠. 예, 그래 하시죠. 그럼 이 선생님 낭송을 좀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마음껏. 녹동 김기원. 마음껏 웃어보라. 마음 열면 슬퍼한다. 진정한 고뇌란 벗어날 길 찾는다. 두려워 큰 소리 말고 조용히 웃음지라. 토산차 한 잔 끓여 정중하게 마셔보라. 눈물로 옳진 한 깨끗하게 잃어간다. 아픔을 이기는 감사 마음껏 후회하며. 네, 이상입니다. 네. 그래도
우리 우리 회장한테 다 같이 박수를 한번 쳐드리죠.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그럼 먼저 시를 낭송해 주시죠. 제가 낭송한 거가 박시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박시님이 직접 낭송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오지 않는다. 시 낭송 박순희. 오기는 오는 것일까 내일이. 뻐꾸기 소리 새어가며 눈 부릅뜨고 내일로 가려는데 기다리던 내일은 뻐꾸기가 12번을 울자 까마득히 달아나 버렸다. 오지 않으려나 보다 보이지 않는다. 벗어날 수 없는 덫, 오늘의 덫. 내일이 올 날은 언제일까? 네. 박순희 씨의 내일은 오지 않는다입니다. 우선 제목부터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내일은 오는데 왜 오지 않는다인지 참 궁금했는데 박 시인의 시를 듣고 나니 왜 시인이 내일이 오지 않는다 말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일이 있다, 내일은 좋아질 것이다 라는 말로 오늘을 견딥니다. 그런데 이 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일은 오지 않는다. 이 말은 단순한 절망일까요? 아니면 오늘이라는 현실을 정면으로 바라보라는 깊은 물음일까요? 박 시인께서 왜 내일이 오지 않는다고 노래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내일은 오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실제로 내일이라는 시간이 없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사람이 기다리는 내일은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깨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늘 더 나은 날, 희망의 날, 새롭게 시작할 날인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결코 물리적으로 현재하지 않는 내일입니다. 그러나 막상 시간이 지나고 내일은 다시 오늘이 되고 또 다른 내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뻐꾸기 소리를 내며 새며 내일을 기다렸지만 뻐꾸기가 12번을 울자 내일은 사라져버렸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결국 저는 이 시에서 막연한 미래만 기다리지 말고 벗어날 수 없는 오늘을 제대로 살아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내일은 희망이면서도 끝내 도달할 수 없는 시간이고, 그래서 내일은 오지 않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선생님, 이 시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첫인상을 말씀해 주시죠. 네, 시는 좀은 추상적인 시간이라는 물리적 추상적인 사실을 매우 묵직하게 이렇게 접근시키는 그런 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첫 구절에서 오기는 오는 것일까 내일이로 시작을 합니다. 화자는 내일을 기다리면서도 동시에 내일의 존재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일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달력상의 다음 날은 아닐 것입니다. 그죠? 네. 희망이고 변화고 오늘 이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화자는 아무리 기다려도 내일은 오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밤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도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중심에는 시간은 흐르지만 삶은 제자리다라는 깊은 허무가 놓여져 있습니다. 네, 그 기다리던 내일은 뻐꾸기가 12번을 울자 까마득히 달아나 버렸다. 이 대목이 작품의 중심처럼 느껴집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이 이 시의 핵심입니다. 내일이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달아나 버렸다고 했습니다. 내일을 살아있는 존재처럼 표현한 것이죠. 화자는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화자를 향해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닿지 않는 곳으로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느끼는 시간의 배반감입니다. 분명히 시간은 흘렀습니다. 밤도 지나갔고 뻐꾸기도 12번을 울었습니다. 그러면 내일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화자가 기다리는 내일, 곧 새로운 삶과 변화의 시간은 오지 않은 것입니다. 내일 되면 내일은 또 다른 오늘이 되는 것입니다. 네, 시의 후반부에 이르면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벗어날 수 없는 덫, 오늘의 덫. 이 짧은 구절이 이 시에서 주는 임팩트는 매우 강렬합니다. 선생님, 오늘의 덫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 오늘의 덫, 이 덫은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덫은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조여듭니다. 여기서 오늘은 단순한 하루가 아니라 반복되는 현실이고 벗어날 수 없는 삶의 조건입니다. 누구에게나 오늘의 덫이 있습니다. 가난일 수도 있고 병일 수도 있고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고 노년의 고독일 수도 있습니다. 화자는 그런 오늘에 갇혀 있습니다. 그 오늘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내일을 기다려도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달력은 넘어가지만 삶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을 냈습니다. 내일이 올 날은 언제일까? 제목은 내일은 오지 않는다인데 마지막 다시 질문입니다. 제 이런 표현을 했음에도 이 시에서 가장 망설인 부분입니다. 선생님, 이 마지막 물음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마지막 질문이 이 시를 완전한 절망으로 끝나지 않게 하는 그런 장치가, 일종의 장치가 됩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했다면은 언제일까라고 묻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화자는 내일이 오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누구보다도 더 내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절망의 시이면서 동시에 희미하지만 하나의 희망의 시입니다. 제목은 단정형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의문형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시인은 절망을 확정하지 않고 독자에게 여지를 남겨줍니다. 하나의 시적 테크닉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 독자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부분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일이 올 날은 언제일까라는 질문 속에는 체념도 있지만 아직 버리지 못한 바람도 있습니다. 그 물음이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 시의 희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쯤에서 작품 속 화자의 마음을 빌려 작가의 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 글을 쓸 당시 저는 헤어날 수 없는 현실의 벽 앞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젊은 날에 저는 오늘의 무거움에서 다가올 미지의 세계인 내일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뻐꾸기 소리를 하나하나 세며 밤이 지나면 다른 시간이 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던 내일은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저는 여전히 오늘 안에 있었습니다. 그 오늘은 덫처럼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묻습니다. 내일이 올 날은 언제일까? 그 물음만은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 작품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 시는 반복되는 오늘에 갇힌 사람이 끝내버리지 못하는 내일에 대한 물음이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인다면 내일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밤이 지나 아침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내일이 온 것은 아니죠. 오늘의 덫을 알아차리고 그 덫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이 생길 때 비로소 내일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이 시는 내일이 오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일을 가장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의 시입니다. 그래서 독자는 이 작품을 읽으며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정말 내일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름만 바뀐 오늘을 반복하고 있는가? 오늘은 박순희 시인의 내일은 오지 않는다를 김용수 시인님과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 작품은 짧은 시간에 기다림, 불안, 허무, 그리고 희미한 희망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덫에 갇힌 사람의 마음을 통해 우리가 기다린 내일이 과연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박순희 시인의 작품 내일은 오지 않는다에 이어서 미운 딸, 고운 딸을 함께 감상하고 작품에 담긴 의도와 배경, 그리고 다른 시인의 시각에서 본 작품의 성격까지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컴퓨터 앞에서 길을 잃은 한 어머니와 그런 어머니를 결국 도와주면서도 때로는 퉁명스럽고 그러다가 또 금세 다정해지는 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흔히 일어나는 작은 서운함, 그러나 결국 사랑으로 풀어지는 마음을 담은 작품입니다. 먼저 박순희 시인의 낭송으로 미운 딸, 고운 딸을 들어보겠습니다. 미운 딸, 고운 딸. 시 낭송 시인 박순희. 컴퓨터 앞에 앉아 더듬이는 손으로 이것저것 만지다가 알 수 없는 골목에서 길을 잃는다. 믿음직한 구원군 딸을 부르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봄비보다 먼저이는 찬바람 한 줄기. 됐다, 됐어. 토라지는 마음을 접어도 벌써 구겨져 버린 가슴에는 엉얼진 먹구름 한 조각. 눈치챈 왼수 슬그머니 다가와 뭐 만난 거 먹으러 갈까? 왼수의 눈가에 밝혀지는 작은 모닥불. 나란히 걷는 길 위에 딸의 하루가 콩 튀듯 쏟아지고 별것 아닌 이야기에도 깔깔대는 웃음에 물빛처럼 풀어지는 서운함.
미운 딸이라 부르지만 가장 깊은 가슴 속에 또아리 튼 고운 딸, 왼수 같은 딸이다. 그래도 내 딸이다. 잘 들었습니다. 작품을 듣고 나니 한편의 짧은 가족 드라마를 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참 따뜻한 시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따뜻하게만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컴퓨터 앞에서 길을 잃은 화자의 답답함이 나오고 이어서 딸의 퉁명스러운 반응 때문에 서운함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서운함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엄마가 자신의 퉁명스러운 대답 때문에 화가 난 것을 알아차린 딸은 엄마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하여 슬그머니 다가와 만난 거 먹으러 갈까 하고 말합니다. 결국 그 말 한마디가 막혔던 엄마와 딸은 금세 다시 풀어집니다. 미씨는 결국 가족이라는 관계가 가진 묘한 힘을 보여줍니다. 상처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주지만 그 상처를 가장 쉽게 풀어준 사람도 가족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여기서 제가 우리 박순희 시인님께 하나 묻고 싶습니다. 이 시는 일상적인 생활, 일상에서 출발을 하고 있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컴퓨터 앞에서 헤매다가 딸을 부르는 장면인데요. 이 작품을 쓰게 된 직접적인 계기나 어떤 배경 같은 게 있는가요? 제가 미루어 짐작은 가지만 그래도 작가의 의중을 직접 듣고 싶어지거든요. 박 시인님, 그 시작의 동기를 듣고 싶은데, 예. 네. 실제 생활 속에서 자주 겪는 일입니다. 요즘은 무엇이든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계에 익숙하지 않으면 아주 간단한 일도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큰맹이라고 하죠. 큰맹을 벗어나고자 열심히 배우지만 항상 막힙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딸입니다. 믿고 부르지만 딸도 자기 일 있고 바쁘니까 가끔은 말투가 퉁명스럽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서운해요. 근데 또 조금 지나면 딸이 먼저 다가옵니다. 밥 먹으러 가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렇게 말을 붙입니다. 그런 순간에 마음이 다 풀립니다. 그런 부모의 마음, 딸을 미워하다가도 결국 고운 딸로 품게 되는 마음을 쓰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이 시에서 봄비보다 먼저 있는 찬바람 한 줄기라는 표현이 참 좋았습니다. 봄비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미지인데 그보다 먼저 찬바람이 인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어떤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까? 네, 딸을 부를 때는 사실 도움을 기대합니다. 내가 저를 키울 때의 정성처럼 딸도 정성으로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는데 봄비처럼 부드럽게 다가와서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지요. 그런데 돌아오는 말이 조금 차갑습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죠. 그 기대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봄비보다 먼저 찬바람이 인다고 표현했습니다. 서운함이 먼저 닿는 순간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겨져 버린 가슴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표현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우리 박 시인님은 감정을 직접 설명하기보다는 사물처럼 만져지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냥 서운했다고 쓰면 너무 평범할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정말 종이처럼 구겨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느낌을 그대로 살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거꾸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용수 선생님의 이 작품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삼자적인 입장에서 냉정하게 평을 해주십시오. 회초리를 들면 그대로 맞겠습니다. 네, 저는 이 작품을 단순한 가족시라고만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어머니와 딸 사이의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세대의 차이라든지 기술 문명 앞에서 느끼는 노년의 불안, 그리고 가족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정서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길을 잃는다는 표현은 단순히 기계 사용이 서툴다는 그런 뜻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현대사회에서 나이 든 사람이 느끼는 소외감, 막막함도 담겨 있습니다. 그때 따른 구원군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군이 늘 천사처럼 다정하게 다가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점이 오히려 이 시를 살리는 요소가 됩니다. 이 시는 꾸며낸 가족애가 아니고 살아있는 가족애를 보여줍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이 시에서 딸은 이상화된 인물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차갑고 퉁명스럽고 어머니를 서운하게 합니다. 하지만 곧 눈치를 채고 다가옵니다. 그 모습이 실제 딸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완벽하게 착한 딸이 아니라 때로는 미운데 결국은 사랑스러운 딸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미운 딸, 고운 딸이 된 것 같습니다. 시님, 제목을 미운 딸, 고운 딸이라고 하셨죠. 여기서 미운과 고운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이 두 말이 작품 전체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제목을 전제로 깔아놓고 시작을 하셨는가요? 네, 거의 처음부터 이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딸이라는 존재는 참 이상합니다. 어떤 때는 믿고 어떤 때는 세상에서 제일 곱습니다. 하지만 사실 미운 것도 사랑이 있기 때문에 미운 것입니다. 아무 감정이 없으면 밉지도 않겠지요. 그래서 미운 딸이 곧 고운 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마지막에 왼수 같은 딸이다, 내 딸이다 라고 끝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여기서 왼수는 진짜 원수가 아니라 정이 너무 깊어서 나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흔히 자식에게 왼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 안에는 섭섭함도 있고 애정도 있고 포기할 수 없는 끈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꼭 내 딸이라도 끝내고 싶었습니다. 결국 내 품 안의 딸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 시는 감정의 흐름이 비교적 분명합니다. 처음에는 답답함, 그 다음에는 서운함, 다시 과해, 그리고 마지막에는 깊은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선생님, 이 구성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성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첫 장면은 컴퓨터 앞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곳은 화자가 길을 잃는 공간입니다. 길을 잃고 난 다음에 딸을 부르고 딸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딸이 맞는 것 먹으러 갈까라고 말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이 한마디가 시의 중심축이 됩니다. 이후에는 둘이 나란히 걷고 딸의 이야기가 콩태듯 쏟아지고 웃음 속에서 서운함이 풀어집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내 딸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 시는 작은 갈등에서 출발해서 사랑의 확인으로 끝이 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내일은 오지 않는다와 미운 딸, 고운 딸, 박순희 시인의 시 두 편을 감상했습니다.
저는 박순희 시인의 다른 작품 내일은 오지 않는다와 이 작품을 함께 놓고 보면 시인의 성향이 더 잘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은 오지 않는다는 시간에 대한 시입니다. 내일을 기다리지만 내일은 오지 않고 인간은 결국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 시에는 허무와 기다림, 존재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운 딸, 고운 딸은 아주 생활적입니다. 컴퓨터, 딸, 외식, 웃음 이런 일상적 소재들이 중심입니다. 겉으로는 두 시가 달라 보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작품 모두 사람의 마음이 중심입니다. 하나는 시간 앞에서 흔들리는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가족 안에서 서운했다가 풀어지는 마음입니다. 결국 박순희 시인은 인간 내면의 미세한 움직임을 잘 포착하여 이를 시로 엮어내는데 탁월한 감각을 지닌 시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박순희 시인의 시는 거창한 언어로 독자를 압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생활 속에서 건져 올린 감정을 시로 만듭니다. 그런데 그 생활적 감정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내일은 오지 않는다에서는 철학적 사유가 있고 미운 딸, 고운 딸에서는 가족관계의 깊은 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순희 시인의 문학적 성향은 생활서정과 내면 성찰이 어우러져 나타나는 그런 시 세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박순희 시인님, 선생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시인님께서 생각하시는 자신의 시 세계 또는 시를 쓰는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네. 저는 시가 먼 곳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루 안에 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가 안 되어 답답한 순간에도 시가 있고, 딸의 말 한마디에도 서운한 순간에도 시가 있고, 또 같이 밥 먹으러 가면서 마음이 풀리는 순간에도 시가 있습니다. 가족을 소재로 한 시는 자칫하면 너무 뻔하거나 극단적 감상적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그런 위험을 살짝 피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딸을 무조건 아름답게 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딸은 처음에는 차갑습니다. 어머니는 서운합니다. 그러나 그 서운함이 있기 때문에 갈등 뒤에 화해가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죠. 갈등이 없는 사람보다 갈등을 지나온 사랑이 더 진짜처럼 느껴집니다. 어때요?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특히 눈치챈 왼수라는 표현이 참 좋습니다. 너무 진솔한 표현이고 전곡을 찌르는 문맥이어서 그런 표현을 살려내는 박 시인님의 능력이 부러울 따름입니다. 딸이 어머니 마음을 완전히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툭 쏘아 붙였지만 어머니가 서운해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다가옵니다. 이 슬그머니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대단한 사과도 아니고 긴 설명도 아닙니다. 그냥 맛있는 것 먹으러 가자고 합니다. 가족 사이의 화해는 이렇게 사소하고 자연스럽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족끼리는 미안한 말 하다는 말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대신 밥 먹으러 가자, 이것 좀 먹어라, 춥지 않느냐, 이런 말로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런 한국적인 가족 정서를 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다는 자부심도 듭니다. 저는 아직 제 작품의 성격에 대해서 솔직히 분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 작품의 문학적 특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박 선생님의 작품을 굳이 분류한다면은 뭐 생활 서정시라고 봐야죠.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단순한 생활시가 아니라 노년의 현실과 가족 사랑을 함께 담은 생활 서정시입니다. 컴퓨터 앞에서 길을 잃는 장면은 현대적이고 현실적입니다. 딸과의 갈등과 화해는 보편적이고 보편적인 정서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개인의 체험에서 출발하지만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지극히 서정적인 작품입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자면은 박순희 시인의 작품은 일상의 언어 속에서 철학적 성찰을 담아내는 힘이 돋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그 문양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시간, 기다림, 오늘과 내일 같은 이런 추상적 주제를 쉬운 이미지로 풀어내서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크게 칭찬할 만하다 할 것입니다. 표현은 소박하지만 그 속에는 삶의 허무와 깨달음이 함께 담겨 있고 또 반복과 여백을 통해서 시적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표현은 행간 처리와 문장 호흡을 다듬으면 작품의 완성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여기에 가족의 회복을 노래한 시라는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 시의 중심은 서운함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상처가 아니라 풀림입니다. 그래서 읽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두 분이 그렇게 읽어주시니 고맙습니다. 저는 그저 딸과의 작은 일을 썼을 뿐인데 그 안에서 많은 분들이 자기 가족을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박순희 시인의 미운 딸 고운 딸을 낭송으로 듣고 이어서 작품의 배경과 의도 그리고 작품의 성격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 작품은 컴퓨터 앞에서 길을 잃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결국 가족이라는 이름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오는 시입니다. 미운 딸이지만 고운 딸, 왼수 같지만 내 딸. 이 말 속에 부모와 자식 사이의 깊은 정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내일은 오지 않는다와 함께 볼 때 박순희 시인의 시 세계는 생활 속 작은 장면에서 출발하되 그 안에 인간의 기다림, 서운함, 사랑, 회복 같은 보편적 감정을 담아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양 선생님, 김용수 선생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은 가까운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학대담을 마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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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박수. 또 아까 카톡 같은데 또 테리 있으면 이제는 안 하깁니다. 오늘 오늘 할 시간이 없다. 불안한 없어요. 불안하다. 다행이다.